심리탄 실기 45문제 보실게요. 네. 36번. 경관 영양식을 주입하던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몇 번일까요? 1번에 비위관을 잠근다. 이 경관 시기를 하던 중에 토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서 호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를 해야 돼.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3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에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침이 고여서 사례가 걸려요. 사례가. 식욕을 증진하는 게 아니라 사례가 걸려서 더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증진하려면 색감이 좀 밝게 나와야 되니까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서 삼키게 한다. 4. 가루약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정답은 5번이죠. 가루약 가면 주사기가 나와야 돼요. 주사기가 아니라 숟가락. 숟가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에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물기가 있으면 이 물기가 물인지 다른 약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에 넣어야 되는데 이 숟가락으로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면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서 조금씩 먹이면 되고요. 2, 3회 분량 나오면 요거는 알약이에요. 알약의 용량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먹는다. 요것도 따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 중에서 몇 번일까요? 마번인 5번이죠. 5번. 눈에 약을 넣는 거는 결망낭에 넣어줘요. 결망낭 중앙이나 외측에 넣는데 물약이 있고 연고가 있죠. 연고. 근데 물약은 위에서 1에서 2cm 위에서 떨어뜨려요. 연고는 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약은 물약을 넣고서 해야 될 일이 여기 비루관 여기를 잠시 동안 눌러서 목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고 연고는 시험에 나오는 거가 이 넣는 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넣어야 되고 또 처음에 나오는 연고는 닦아서 버린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닦아서 버린다예요.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삐져나오는 연고는 닦아서 버린다. 그것도. 근데 면봉으로 밀어서 넣는다 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안에 있는 안약은 안구를 굴려서 전체적으로 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안약 나오는 거 요것도 있고 또 닦을 때 눈을 닦아줄 때는 코를 기준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반대쪽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눈을 닦을 때는. 40번.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근육 주사는 비벼요. 근육 엉덩이 주사. 엉덩이 주사는 비비는데 이 정맥 주사 수액을 맞고 있으면서 이거 뺄 때 비비면 혼나고, 또 우리가 혈액 검사하러 병원에 가요. 그럼 피 뽑았을 때도 정맥을 찌르잖아요, 혈관을. 그리고 나서 주사바늘 빼주고 나면 솜으로 누르잖아요. 그때 비벼요. 그러면 그 임상병 의사한테 혼나죠. 비비면 멍든다고, 비비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혈이 되기 전에 비벼버리면 피가 새 나와요. 그게 이제 피멍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비면 안 된다.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 4번이죠.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하면 실수하기 전에 변기를 대주면 되죠. 실수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뭐다? 배변 배뇨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한테 시험에 기저귀를 찾더라도, 차고 있더라도 간이변기를 대줘서 중간중간에 배변 배뇨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요. 안 그러면 기저귀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42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의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이죠. 막대형. 막대형 문고리는 안에서 잠가도 여기 구멍 있죠. 까맣게 구멍. 요 구멍에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안전해서 뭐는 뭐보다 좋다. 이거 나올 때 둥근 손잡이보다는 막대형이 좋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뭐 화장실 표시는 어디에다요? 화장실 문의 눈높이. 눈높이에다가 화장실 표시를 해주고요. 화장실의 조도는 밝게 한다. 밝게. 화장실 복도나 화장실 입구에는 조형물, 뭐 화분 이런 거 놓으면 안 돼요.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화장실 갈 때 이 슬리퍼는 벗겨지죠. 그래서 낙상 사고가 나기 때문에 슬리퍼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슬리퍼 안전해서 슬리퍼 자주 나와요. 어차피 슬리퍼가 나오면 그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3번. 현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붙인다. 침대에 대상자가 누워있으면 이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동변기는 여기, 아니면 휠체어를 놔도 건강한 쪽에 놔야 되는 거예요.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다 놔야 된다. 건강한 쪽.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높이를 물어보면 무조건 같다예요. 이거 이동변기랑 침대 높이 말고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욕조하고 목욕 의자의 높이를 물어봐요. 그러면 욕조하고 목욕 의자의 높이도 같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같다가 답이에요. 또 대상자의 두 발이 나오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돼. 두 발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발가락 끝으로 닿게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동변기는 하루 3번이 아니라 매번 세척한다. 매번.
4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의 욕창 예방이죠.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욕창이에요, 욕창. 근데 어디에 욕창? 꼬리뼈. 꼬리뼈에 욕창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 꼬리뼈에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준다. 그러면 답이 아니에요. 도넛 베개를 대주면 욕창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도록 한다. 4.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한다. 정답은 4번이죠.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아래라는 거는 이 아랫배는 방광이에요. 방광보다 아래로 놓도록 보행을 해야지 감염이 예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치도뇨관은 열고 보행이에요. 열고.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도 열어놓고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그고 보행하다가 소변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어야 되는 거고,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는 닫고 보행해요. 닫고. 배출구는 밑에 소변 버리는데, 그거를 배출구라는데, 요거, 배출구 요 집게를 열고 보행을 하게 되면, 요 안에 소변이 계속 바닥으로 나오겠죠. 잠그고 보행을 해야 되고요. 유치도뇨관은 새 곳으로 교체가 아니라 교체는 2주에 한 번씩 해요. 간호사가 2주에 한 번씩 교체. 그런데 이 유치도뇨관 나올 때 이 소변백을 세척한다 라고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세척 안 해요. 지저분해도 세척 안 해요. 그러면 교환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바지 안에 넣게 되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방광이랑 높이가 맞을 수밖에 없겠죠.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방 세제 대신에 치약이 나오면 치약은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그냥 치약으로 닦게 되죠. 모르면. 근데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의치가 마모가 돼요. 그러면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치약은 사용하면 안 되고 주방 세제로 세척을 한다. 뜨거운 물에 삶게 되면 의치가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고 또 장기간 동안 사용 안 해도 말라서 이게 변형이 돼. 그리고 물에 담가놨다 하더라도 잇몸이 쪼그라들어요. 잇몸이. 그래서 틀니가 커져요. 틀니는 제 모양 그대로인데 잇몸이 쪼그라드니까 틀니가 덜렁덜렁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담가놓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빼놓으면 그 의치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취침 전에는 의치를 세척은 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세척을 한 후에 다시 끼우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서 찬물에 담가서 보관한다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취침 전에 잇몸이 24시간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 압박 방지. 잇몸이 계속적으로 눌리면 상처가 생겨요, 잇몸에.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빼주냐? 8시간 동안은 빼놔야 돼요.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닦아서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할 때 끼워주면 8시간이 훨씬 넘어지겠죠. 이 노인분들이 틀니 빼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틀니를 빼면 입이 합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잘 안 빼려고 그래요.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위쪽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끼울 때나 뺄 때 모두 다 위아래라는 거예요. 위 거 빼고 아래 빼고, 또 끼울 때도 위에 거 끼고 아래 거 끼는 거예요. 이 순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47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예, 머리는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해야 돼요. 요거 두피는 머리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머리카락의 끝에 부분으로 빗질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피 관리를 위해서 매일 빗질해야 돼.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아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기호가 아니라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서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머리카락이 엉겼을 경우는 잘라내는 게 아니라 물에 적셔서 빗는다. 물에 적셔서 빗는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엉길 때마다 잘라버리면 조만간에 삭발해야 된다 그랬죠.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48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2번이죠. 따뜻한 물을 몸에 끼얹어 줘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목욕 중 따뜻한 물을 욕실 바닥에 뿌린다라고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욕실 바닥이 아니라 대상자의 몸에 뿌려줘야 되는 거고, 목욕물의 온도는 35도예요. 50도 엄청 뜨겁죠. 그리고 비누를 붙인 수건으로 닦아줄 때는 말초에서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는 거예요. 몸의 중심 방향으로. 49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 5번이죠. 목욕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목욕을 미뤄야 되고,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 여기에다가 목욕을 못한 사유를 적어놔야 돼요. 사유를 적지 않으면 공단에서 목욕한 거 인정이 안 돼요. 요양원은 6일에 1회 목욕을 시켜야 돼요. 원래는 7일이었는데 작년 1월부터 이 6일에 1회로 해서 한 달에 4번이었던 거가 한 달에 5번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시키게 되면 이 급여를 제공을 안 했다 해서 평가받을 때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유서를 써놓게 되면 그거는 목욕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왼쪽이 마비예요. 그럼 왼쪽 팔을 주먹을 쥐어야 되겠죠. 그리고 벗기는 거. 벗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입마, 벗건, 건강한 쪽부터죠. 그리고 가운데는 머리가 나야 되죠. 머리. 그래서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액을 달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가 수액이에요. 근데 수액하고 머리가 가운데 꼈어요. 그러면 이 수액은 어느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건강한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벗을 때는 오른쪽 팔, 수액, 머리, 왼쪽 팔. 입을 때는 입 마니까 입을 때는 왼쪽 팔, 머리,
수의 오른쪽 팔. 그렇죠? 이 수액은 건강한 쪽 팔로다가 쫓아다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두 명이 할 때는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 이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는 똑같아요. 대상자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 둘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의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 쪽에 있는 손은 어깨,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손은 대퇴, 아니면 엉덩이 밑에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되겠죠. 52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네, 1번은 똑같아요. 가번은 맨 앞에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 후,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일어서면서. 다른 건 아직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데 나는 몇 개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라 다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넣고 그 다음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으로 오게 한 후에 일어서야 되겠죠. 잘 모를 때는 맨 앞이 보고 맨 마지막에 뭔가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은 가나다라마 중에서 몇 번이에요? 다리 길이. 다리 길이는 4번이죠. 예. 요쪽, 오른쪽 발은 여기, 왼쪽 발 길이는 이쪽, 왼쪽에. 요, 일죠? 발판 밑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1번은 가번이죠. 1번부터 5번 다. 네. 맨 마지막은 뭐예요? 라번이죠, 라. 그러면 라는 두 개. 어차피 가는 1번 똑같아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죠. 그쵸? 그러면 다 하고 나중에 팔을 가슴에 올리는 게 먼저예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이동시키는 게 먼저예요. 가슴에 올려놓는 게 먼저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그림 한번 보실게요. 대상자가 한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지금 왼쪽이 불편한데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옮기는 쪽에 와서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주라 했죠. 손, 가슴. 그 다음에 상체 옮기고 하체 옮겨야 되겠죠. 상체는 어깨와 허리 옮기고 하체는 허리와 대퇴 옮기면 되겠죠. 다 옮기고 나서는 옷과 침대 시트 그리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근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맨 처음은 뭐예요? 휠체어를 잠근다.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끝에가 틀려요. 나하고 가 중에서. 이동변기의 먼저 손잡이를 먼저 잡나요? 힘을 줘서 이동을 하나요? 다리에 힘을 줘서. 뭐가 먼저예요? 손잡이를 잡아야지 이동을 하죠.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가버. 자, 다시 보실게요. 설명이 나오거나 잠금 장치가 나오면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라 중에서 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 아니면 간데, 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누가 먼저예요? 나가 먼저잖아요. 가가 뒤잖아요. 뒤. 이동했잖아요. 그쵸? 근데 가는 하나밖에 없다. 라로, 가는 두 개인데, 라로 시작해서 가로 끝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연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된다. 이거 자세 변환형 쿠션이에요.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 이 커버는 여기에 지퍼가 달려가지고 벗겨서 할 수 있는 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서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되고 변색이 잘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지퍼는 여기에 지퍼가 있는데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배기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놓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끼우면은 여기 살짝 덮이잖아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퍼를 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4번이죠. 고체 비누보다는 액체 비누가 좋아요. 이 고체는 만지잖아요. 액체는 그냥 쭉 따라가서 쓰니까. 세면대에는 물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 흐르는 물에 몇 초 동안? 30초 동안. 근데 우리가 30초를 시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을 부르면 딱 30초예요. 아니면 곰새마리 노래 한번 부르면 돼요. 시계 보면서 한 30초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노래를 두 번을 부를 때까지 닦으면 30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닦아줘야 된다. 장갑을 끼고 처치를 했더라도 분비물, 배설물을 만지면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물과 비누로 씻는다가 답이에요. 물과 비누로 씻는다. 4번에는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딱 씻는다. 이거는 손 씻기 방법 6단계에서 여섯 번째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손가락을 오므려가지고 반대편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손톱 밑에 때를 다 닦는 거죠. 여섯 번째 단계. 5번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을 세탁을 해서 세탁 후 말려서 사용한다는 맞는데 그냥 젖은 상태를 말려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젖으면 균이 어, 균이 도로 생기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58번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이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꼽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전기기구 세척할 때는 코드에서 빼고서 세척해야지 안전하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뭐를 잡아요? 플러그를 잡고 빼야 돼요. 플러그. 전기줄을 잡아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아서 빼야 돼요. 59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 5번이죠. 어두우면 낙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사가 완만해요. 이렇게 출입문이 있으면 경사가 완만하게 경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넘어지겠죠.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그러면 이것도 안전하고 LED 조명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밝게 비춰진 거실에서는 넘어지지 않겠죠. 또 현관에 의자를 놔요. 의자를 놓고 여기에 앉아서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 낙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요양원에도 그 현관 앞에 의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신발을 갈아 신어요. 또 들어올 때 또 갈아 신고 실내화로. 이랬을 때 서서 신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신길 때는 꼭 의자에 앉혀서 신발을 신겨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요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용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은 5번이죠.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놓으면 안 되겠죠. 식기를 설거지할 때는 음식물이 적게 묻은 쪽에서 많이 묻은 쪽이에요. 그리고 순서로 보면 유리컵으로 시작해서 뒤에는 프라이팬 기름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 찾는 문제 나와요. 유리컵으로 시작해서 뭐 밥그릇, 또 프라이팬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맨 앞에가 유리컵이고 맨 뒤에가 프라이팬이다. 예. 그리고 그물 모양 수세기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그런데 스펀지형은 안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균이 스펀지형에 많아요. 그래서 스펀지보다는 그물형 수세미가 좋다. 유리그릇을 뜨거운 상태에다 찬물에 담그면 깨지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 녹차 티백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가 맞겠죠. 6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이죠. 양변기 물 때 솔에 식초를 묻혀서 닦아요.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를 해야 되고, 보조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으로 해야 되고, 바닥에 먼지는 빗자루로 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공중에 떠 있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물티슈 같은 거 젖은 거로 닦으면 되겠죠.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며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예, 2번이죠. 대상자가 요구를 하면 은행에 가서 업무 대행이니까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어르신 안 가고. 그 은행 업무에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면 돼요. 63번. 재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계단 1층에 있어야 되는데 2층에 부득이하게 있어야 되는 경우는 계단의 끝에 간이문을 달아서 문이 닫혀 있으면 내려오지 않겠죠. 근데 문이 없으면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간이문을 달아줘야 되고요.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리면 양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쪽 면은 벽에다 붙이고 다른 쪽 면에는 두꺼운 요를 까는 게 안전한 환경이에요. 예, 대상자 다니는 곳에는 깔개, 뭐 전깃줄 아니면 뭐 화분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면 안 되고 방에 거울을 두는데 본인의 모습인지 모를 경우에는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놀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거울을 치우든지 거울을 덮어둬야 되겠죠.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와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의 대처 방법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예, 반복적으로 할 때, 금방 왔다 갔다 왔으니 기억해 보라 면 기억을 하겠나요? 치매 대상자는 금방 잊어버려요. 예, 물어보지 말고 설명하지 말라 그랬어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죠. 많이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러 번 주면 되겠죠. 여러 번. 66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창문이나 문을 잠가야 돼요. 계속 배회에다가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내에 뭐를 만들어줘요?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래도 답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을 주어서 집중하게 한다. 조명은 켜둬야 되고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 4번.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는 대소변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다닐 정도면 설사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68번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이죠. 천을 씌워두든지 아니면 거울을 치워야 돼요. 6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때 1번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쐰다. 주의한 게요. 7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금만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이거 죽어야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는 사람은 우울한 상황이죠. 우울일 때는 언어적인 위로가 있고 비언어적인 위로가 있어요. 언어적인 거는 아유 괜찮다 어쨌다 뭐 이렇게 말로 하는 위로,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위로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옆에서 손을 잡아주든지 그러니까 옆에만 있어줘도 대상자는 마음이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의 대처 방법.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해야 돼요.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속 방 밖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화장실 쪽이 답이에요. 근데 여기는 옷을 다 벗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더워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실내 온도를 조정해 준다. 또 아니면 옷을 하나를 벗겨서 좀 얇게 입혀서 주무시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이 가야 돼요.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으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뭐 안쓰럽네요.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가 나전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 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의 판단력 장애 대상자죠. 7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쓰시나요? 정답은 치매 대상자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짚어야 돼요. 짚어서 위장이 아픈지, 이게 배가 고파서 아픈 건지, 진짜로 배가 아픈지, 윗배가 아픈지, 아랫배가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짚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이번에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죠. 77번 하임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들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거는 심폐소생술의 기도유지죠.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유지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하임리법이죠. 대상자 뒤에 서서 여기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쥔 손으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이죠. 요거는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이 대상자가 뭐가 걸린 것 같은 그런 표정, 몸 행동을 보이면 물어봐야 돼요. 뭐가 목에 걸렸나요? 그러면 대답은 못 하겠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나 할 거예요. 그럴 때는 하임리법을 하기 전에 기침을 크게 한다가 답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침을 크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하임리법을 하고 이러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눕혀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78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꺼주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출혈이 있을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꺼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장갑도 없고 꺼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손이라도 눌러야 돼. 맨손으로 누르고 물과 비누로 닦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에서 압박을 할 때는 이 다친 부위가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야지 지혈이 잘 된다. 부종도 덜 생기고요.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 몇 번이에요? 네, 2번 오른쪽 빗장뼈. 오른쪽 빗장뼈.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중간. 그래서 이거를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할 때 그 위치라고 그랬죠. 80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잘못 복용하는 거예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네. 약 처방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중 처방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이 약이 많이 남았으니 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의사와 상의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뀐 거는 현재 증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약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고 칼슘제나 마그네슘은 공복에 복용을 하면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림 같은 위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먹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식사 직후에라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야 위장벽에 이렇게 바로 닿질 않으니까 장애가 좀 덜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실기 45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